예, 오늘도 변함없이 이 발언 토론 배틀 일요일마다 저희 진행하고 있는데요. 드디어 이제 결승 문턱을 앞에 두고 4강입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결승 진출자들이 가려지게 되는데요. 참, 이 차수를 거듭할 때마다 진짜 이런 토론의 달인들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오늘 먼저 A조 열띤 토론을 펼칠 주제를 소개하냐면요.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할 것인가? 예, 최근에 경기도에서 이것에 관해서 이제 정책이 나와서 상당히 관심 많이 받았었고요. 이것 때문에 또 의료계도 또 강하게 또 반발하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앞으로 어떻게 진행돼야 될지에 대해 가지고 한번 젊은 우리 토론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 찬성과 반대 측으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요. 먼저 소개를 하자면요. 이 찬성 측에 보면은 그 김삼하 의원님의 지도를 받아서 지금 토론에 임하고 있는 안효건 토론자, 네, 인사. 네, 그리고 저희 김재훈 의원실의 지원을 받아서 지금 토론을 준비하고 있는 김홍균 반대 측 토론자입니다. 예, 어쨌든 뭐 룰은 지금 4강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먼저 모두 발언을 한 뒤에 1분간 한 다음에 12분 시간 총량제 토론이 있고요. 희망하는 팀에서는 찬스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찬스 시간을 부여해드리고요. 그리고 마무리 발언 1분 한 다음에 이번에 평가단이 또 이번엔 찬반 평가를 하기 때문에 바로 즉시 결과를 어, 공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뭐 준비 잘했어요? 아, 네네네. 네? 잘하고 왔습니다. 예, 김사모 의원님이 뭐 비법 같은 거 전달해 준 거 없어요? 존재 자체가 비법이신 것 같아서 예, 굉장히 정치적인 센스가 발달해 있습니다. 이거는. 아니, 김홍균 후보 아니 토론자는 어때요? 네, 저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임재훈 의원님이 도와주던가요? 네, 뭐 항상 너무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예. 또 도와준다는 얘기죠? 네. 예, 그러면 토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두 발언 편의상 찬성 측에서 먼저 하는 거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자는 것이 수술실을 교도소로 만드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질문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의료 분쟁 사례는 매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 역시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령 2013년 평균 79.7일이었던 의료 분쟁 조정 처리 기간은 현재 100일을 넘겨 101.6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의료 사회 속에서 수술실 CCTV는 불신의 증거가 아닌 신뢰의 약속이며 서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패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저희가 수술실 CCTV를 감시와 처벌이라는 차가운 논리로 볼 것이 아니라 예방과 보호라는 따뜻한 논리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신뢰의 시작을 위한 큰 걸음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반대 측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자신이 맡은 임무의 숭고함과 엄중함을 인지하지 못하고 환자의 목숨을 위협한 수술실 농단 의사들의 빚어낸 작금의 상황을 보면 과거의 환자였고 또 언제 다시 환자가 될지 모르는 저 역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의료기기 판매원의 대리수술, 간호사들의 위험천만한 전공의 행세, 그 외에도 환자들을 분노케 하는 다양한 의료계의 문제점들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모든 환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보다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반대합니다. 이는 다른 대안들에 비해 비교 우위도 없고 오히려 수술의와 환자의 관계를 왜곡시킴으로써 최종적으로 환자에게 그 피해를 전가시키는 반환자적 정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환자 그리고 의사의 권리를 위하여 보다 본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대안들을 내놓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서로 이제 어떤 논리로 상대 측이 주장할지 대충 감은 잡았을 거라 생각하면서 바로 이제 찬성 측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수술실 CCTV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했는데 그것보다 다른 대안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니 일단 그것에 대해 먼저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대안들이 있으신가요? 대안이라면 어떤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네네. 안효건 토론자께서 수술실에 CCTV 설치함으로써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하려고 하시는지를 제가 지금 명확히 모르기 때문에 네네. 먼저 CCTV의 성능이라든지 기능, 정확한 목적을 먼저 좀 설명을 해주셔야 제가 대안들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CCTV의 성능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법 체계 하에서는 압도적으로 차이나는 정보 격차에 의해 법 전문가인 법조인조차 의료 전문가인 의료인들을 법정에서 이기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환자가 소송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보는 크게 의무기록 조회하는 것 정도밖에 없는데 그 의무기록조차 병원에서 제작하고 병원에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한단 말이죠. 실제로 위변조 사례도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라고 해서 지역 기반의 의료 서비스 공급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요. 비도심권 같은 경우에는 의료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도 많고 의무 기록을 소홀하게 관리하는 것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환자의 승소율조차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개인인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소송이 아닌 조정 혹은 중재 제도를 채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신뢰감이 있는 그런 중재 기관이 없을 뿐더러 중재의 성공률조차 꾸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재에 대한 만족도도 꾸준히 떨어지고 있죠. 결국엔 수술대 위에서나 수술대 아래에서나 환자는 무방비 상태라는 겁니다. 저희는 이런 관점에 입각하여 법률적 다툼 관계에 있는 당사자는 대등하여야 한다는 당사자 대등주의, 즉 무기대 등의 원칙을 근거해서 환자가 과실을 입증하는 과실 입증 책임제에서 의사가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무과실 입증 책임제의 성격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무과실 입증제의 책임제 하에서는 수술실 CCTV가 좀 더 자신의 무과실을 증명하기 위한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수술실 CCTV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네, 혹시 지금 의료 분쟁의 환자 측 승소율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통계를 갖고 계시죠?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정보로는 2016년 970건 중에 환자 완전 승소의 경우는 6건에 불과합니다. 혹시 완전 승소의 뜻을 알고 계신가요? 일부 승소도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뜻이죠. 완전 패소가 어느 정도 되신지 아십니까? 일단 대부분의 언론들에서 환자의 승소율을 따질 때 완전 승소율을 따지고 있습니다. 즉 모든 요건에 대해 원고 측이 승리했다는 말인데요. 다른 민사소송과 달리 의료 분쟁 같은 경우는 완전 승소하기가 그 구조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완전 승소가 가능하려면 이 사고의 내용의 과정에서 모든 것이 의사의 책임임을 밝힐 수 있어야 하는데, 사실 인과관계를 밝히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민사소송에서 완전 승소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료중재위원회에서 발표한 부분 승소율, 즉 우리가 흔히 승소라고 부르는 비율을 보니 55%가 넘었습니다. 이 비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이 소리인즉슨 현재 의료사고, 의료 분쟁이 났을 때 이미 의사들은 반 이상을 평균적으로 자기 책임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럼 환자가 이렇게 정보 비대칭 상황에서 55%가량의 승소율을 보이느냐? 명백히 승소율입니다. 어떻게 승리하고 있느냐 하고 보면은 이미 전자의무기록 장치들을 통해 환자들이, 그리고 의료인 출신의 법조인들이, 그리고 자문위원들이 충분히 수술 당시를 역추적할 수 있는 자료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전자의무기록 장치, 다른 말로 EMR이라고 하는데요. EMR 같은 경우 현재 우리나라 보급률이 77%에서 90% 정도, 수술이 시작되자마자 적혈구 수치, 혈압, 호흡량 등등이 의무적으로 전자 데이터베이스화돼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법에 따라서 이 기록은 환자가 요구할 시에 무조건 보여줘야 하는 것이 현행 법입니다. 따라서 지금 어떤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에 의료 분쟁에서 환자가 무조건 질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은 통계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잘못된 주장임을 밝혀드립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정확한 인과관계를 밝히기 힘들다는 표현에 저희는 집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인과관계를 포함할 좀 더 증명 가능한 수단들을 보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일부 승소를 환자의 승리로 표현을 하셨는데 1억짜리 소송에서 100만 원을 승소했어도 그거는 일부 승소입니다. 그 완전 패소와 완전 승소 사이의 그 비교를 해보면 과연 완전 승소가 아닌 그 부분 승소에서 환자가 자신의 피해를 제대로 보전받은 게 얼마 정도인지 저희가 가늠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환자가 완전히 승소한 경우가 6건에 불과하지만
완전히 패소한 경우는 239건에 달하고 있거든요. 이게 과연 공정한 운동장인가, 이게 과연 평평한 운동장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충분히 문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무과실 입증 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주장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전자 의무 기록 얘기하셨는데, 전자 의무 기록이 없었어서, 그럼 현재 있는 전자 의무 기록이 없었어서 그런 섀도우 닥터나 간호사의 대리 수술 같은 문제가 있었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해야 되는 것들이 수술실 CCTV를 설치를 해서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인식을 해서 환자와 의사 양쪽의 보호를 위해 사용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지금 제가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주장드리려던 건 아니고요. 분명히 기울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사에게 기울어져 있을 수도 있고 때때로는 환자에게 기울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객관적인 증거로 활용할 만한 자료들을 남겨야 되는데, 그 자료를 남기는 수단이 CCTV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령 전자의무 기록 장치 같은 경우가 훨씬 더 객관적인 정보들을 주고 있고, 애시당초 이 EMR 같은 경우는 대리 수술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적혈구 수치는 간호사가 수술을 했던 영업기기 의료사원이 했던 똑같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럼 대리 수술을 막기 위해서 이 전 세계적으로 유례도 없는, 미국에서 딱 3건이 있었습니다. 유례 없는 이 대리 수술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꼭 CCTV를 설치해야 되냐, 이것이 논쟁일 텐데요. 저는 CCTV가 아닌 생체 인식, 가령 삼성의료원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지문 인식 제도라든지 아산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맥 인식 제도 등을 통해 수술실을 출입하는 인원들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병원의 스마트화를 추진함으로써 환자 보호자들에게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첫 번째 대리수술의 유형은 의료기기 영업사원입니다. 의료기기 영업사원요, 법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전 세계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실 내부를 출입할 수 있는 경우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애시당초 우리나라에서도 상급병원 같은 경우는 모두 출입이 통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몇몇 개인 병원들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수술을 맡기고 있는 실정인데, 이거는 CCTV를 설치하지 않고 설령 생체인식도 설치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법적으로 금지시키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대리수술의 유형, 간호사나 미자격 의사가 수술에 임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의 가장 큰 전제 조건은 수술실 내부에 집도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에 집도의가 다른 학회, 출장, 외래 진료 등을 통해 자신의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대리수술을 맡기는 것이거든요. 이 소리인즉슨 우리가 수술실 내부에 설정된 집도의가 존재하고 있는지 아닌지만 확실히 알 수 있다라면은 간호사나 무자격 의사에 의한 수술은 명확하게 차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조적으로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생체인식을 통해 우리가 실시간으로 수술의가 수술실 내부에 제시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만 확인할 수 있으면 대리수술은 CCTV 없이도 명확하게 차단될 수 있는 문제점입니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무엇이냐 하면, 일단 자신의 일을 위해 수술을 넘긴 그 집도의가 과연 수술실 안에서는 자신의 일을 넘기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의문점이 있고요. 간호사가 굉장히 그 전문적인 그러니까 면허가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했다는 것은 의사가 그만큼 간호사를 자신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생체 인식 말씀하셨는데, 사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의료기기 관련한 그 업자라든가 그런 분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의료기기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 의사들이 매번 이렇게 항상 완전하게 숙지가 안 돼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들어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안에서 벌어지는 성희롱 이런 것들 막을 수가 있나요? 안에 들어간 것만 확인했다고 해서 그걸 막을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일단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CCTV를 설치하면 성희롱을 막을 수가 있나요? 현행법상 CCTV는 녹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개정해야 된다 봅니다. 자, 그러면은 CCTV 법을 개정해가지고 CCTV를 통해 녹음을 하자는 네네네.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외국 사례를 들면서 영업기기 네네네. 의료사원이 출입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네네네.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가령 우리나라 의사들이 개인 병원 같은 경우 그렇게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수술기기를 그리고 충분히 익히지 못했다라면 그 수술기기를 수술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맞지. 어떻게 처음 써보는 수술기기를 영업사원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어드바이스를 주는 거에 대해서 외국 사례가 있다고 정당화시키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법적으로 무조건 일단은 의료기기 환자에게 영업사원의 처음 수술 출입은 막아야 밀리지 된다라고 않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일단은 환자에게 처음 써보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그거는 연습을 아무리 많이 해봤다 그래도 인체에 적용하는 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있어서 조언을 구하는 게 나쁘다고 보지 않고요. 나쁘다고 보는 것은 그 의료기기 기사가 거기서 수술을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것까지 막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이익들이 있는데 왜 이런 이익들을 다 포기하고 그냥 수술실 CCTV가 나쁘다고만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삼성의료원이나 삼성의료원급이 되지 않는 병원들이더라도 상당히 로봇 수술이나 시뮬레이션 서저리가 많이 발달이 돼가지고요. 사실상 의료기기를 처음 환자에게 써보는 경우는 없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수술은 이 기구 자체를 처음 사용해보거나 제대로 숙지도 하지 못했을 때 들어오는 것입니다. 지금 병원 내부 규정으로는 영업사원, 그러니까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수술 중에 수술실에 들어오는 걸 내부 규정으로도 허용하고 있지 않아요. 이거는 제대로 익혔던 안 익혔던 인체에 직접 적용해보는 게 맞든 아니든 이거는 감염 문제에서도 그렇고 관련된 안전사고 문제에서도 그렇고 환자 보호자도 못 들어가는 곳이 수술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좀 참고해가지고 영업사원의 출입은 무조건 금지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은 환자에게 처음 써보는 경우는 없다고 하셨는데 환자에게 안 써보고 어떻게 환자에게 2번 써볼 수 있죠? 네? 일단 환자에게 수술 도구를 처음 써보는 경우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이 기기를 처음 네. 다루는 대상이 환자인 경우는 비상식적이라는 말씀입니다. 가령 그건 마네킹이라든 아니고요. 일단 기기를 처음 다루는 게 아니다 하더라도 환자를 대상으로 다룰 때는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지금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수술률들을 보장하고 있는 대형 병원에서는 이미 영업사원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장 높은 수술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가장 높은 수술률이라는 건 결국 비교적 가치거든요. 그럼 수술 실패율도 있다는 거예요. 그 수술 실패율을 줄이는데 의료기사의 조언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희는 그것을 채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 내부로 들어오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훨씬 많기 그렇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내부에 가서 얻을 수 있는 저희의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 자, 그러면은 지금 안효건 토론자께서 주장하시는 CCTV는 네. 내부에서 어떤 사람이 무슨 행위를 하는지까지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하는 네, 그런 말씀이신가요? CCTV를 설치해야 되나 봅니다. 그러면 제가 확인을 위해 여쭙지만 이재명 네네. 의사가 제안한 CCTV는 아닌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네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것들 의무화한다는 건 국가가 강제로 설치하게끔 한다는 건데 네, 그렇죠. 관련 예산을 혹시 어느 정도로 책정하고 계신지 그럼 CCTV 가격이 비싸서 설치를 못할까봐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CCTV 가격까지는 알아보지 않아서. 제가 계산해봤더니 네. 초기 설치 비용이 이재명 의사가 제안한 아주 질 낮은 CCTV의 경우 1,300억 정도입니다. 미국에서 지금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CCTV 업체들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비용을 도입시켜 보니 2,000억 정도가 나옵니다. 설치 비용에만. 우리나라 수술실과 다 계산했을 때. 근데 문제는 단순 설치 비용이 아니라 정보 유지 및 보관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히포크라테스 선서에도 나와 있고요. 우리나라 의료법에도 의사들로 하여금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것에 엄청나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고 부담받아 마땅합니다. 계산을 했을 때 1년에 유지 비용이 3,000억 정도가 듭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흉부외과 부족 상황으로 2020년 정도가 되면은 400명이 부족하고 그 이후에는 아마 우리가 심장 수술을 받으러 해외로 나가야 될 상황이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흉부외과를 수입하자라는 말이 의료계에서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흉부외과에 대해 우리나라 저수가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가 인센티브 수가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흉부외과 지원금이 3년에 1,800억입니다. CCTV 설치하고 유지하는 데만 내년에 당장 4,800억 들 거예요. 지금 의무화가 된다면은. 근데 흉부외과 1년 예산이 지원금이 600억입니다. 저는 CCTV 말고도 다른 대안들이 충분히 이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서 왜 굳이 4천억, 3천억 가까운 돈을 CCTV 설치 및 보관 및 유지에 사용해야 되는지 아직 정당성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다른 대안으로 어떻게 해결하실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비용 말씀하셨는데 그 흉부외과 1년 예산이 600억이라는 것은 타당한 수치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적절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적절하지 않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의료 수가를 개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료 수가를 개선해야 하는 문제를 CCTV 비용에 전가를 한다는 것은 문제의 본질과 굉장히 괴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낮은 의료 수가 때문에 생기는 그런 문제들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보고 같이 발달을 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지 이것 때문에 CCTV를 못한다. 돈 때문에 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라는 논제를 다룸에 있어서 의료 수가까지 다루게 되면은 너무 본질적인 의료계의 문제를 다루게 되는 것이고 이걸 다루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가 수가라든지 당연히 의사수 증가하면 해결됩니다. 더 본질적으로는 윤리교육 개선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논의하기 전에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만 발생하는 효과가 있는지를 논의하자는 거고요. 당연히 우리나라 의료계 지금 상당히 세계 기준으로 봤을 때 기형적인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모든 걸 바꿀 수는 없고 그럼에도 CCTV 설치 의무화
하자고 하는 문제점들은 내일도 당장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지금 당장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들로 해결을 하자는 말씀이고요. 일단 그 대안들이 본질적인 생체인식이라든지 지금 당장 전문의들에게 진행되고 있는 의료 윤리 교육 제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령 전자의무 기록 장치도 지금 의무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거 수기로 기록하는 병원들 많습니다. 이거 해결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소송 분쟁 시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들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이 전자의무 기록 장치가 어쨌든 인간에게 컨트롤 결정권이 있다라는 걸 인식한 미국은 블랙박스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항공기에서 말하는 블랙박스인데요. 이것은 인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모든 걸 기록합니다. 심지어는 메스 몇 개 중에 몇 개가 사용됐는지까지도 말입니다. 수술실 CCTV 설치의 의무화의 가장 또 다른 문제점은 이것 자체가 어떤 단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의사의 수술 집중력을 낮추고 VIP 신드롬이라고 불리는 의사가 너무나도 어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면서 자기의 집도 과정에서 자신의 본능적인 경험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다른 시선을 인식하고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결과를 먼저 인식하게 되면은 이 피해가 누구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지 저는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지금 시간 차이가 한 3분 정도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토론자 잘 활용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한 게 아니라 잘 빨리 쓰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의사의 수술 집중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의사가 수술실에서 불편했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생명권의 침해보다 의사가 수술실에서 너무 편했기 때문에 생긴 생명권의 침해가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환자의 생명권을 경시했으면 그 안에서 성희롱을 하고 대리수술을 시켰겠습니까? 근데 대리수술도 시킬 수 있고 성희롱 하면서도 할 수 있는 수술을 CCTV 하나 있다고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저는 모든 수술에 대해서 CCTV를 다 켜고 감시하자는 얘기가 아니라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수술에서라도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의료 정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활용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계속해서 다른 전자의무 방식이나 그런 걸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방금 지금 저희가 얘기해드린 대리수술 같은 경우 성희롱 같은 경우 그건 전자기록으로 답을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를 계속 안 해주시면서 대안이 있다. 수술실 CCTV 설치는 무조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저희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리수술 같은 경우는 아까 생체인식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거는 일단은 의료 기사가 출입하는 걸 막았을 때의 경우고요. 저희 입장은 의료기기 기사가 출입하는 걸 긍정했을 때의 이익까지 수술실 CCTV 설치를 함으로써 같이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의료계에서 영업사원의 출입은 금지하자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심지어 법적인 제한을 더 두자라는 말도 하고 있어요. 의료계에서 그러면 환자를 살리기 싫기 때문에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출입을 금지하자라는 제안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료계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겠죠. 지금 의료계는 CCTV 설치 반대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의료계의 말만 믿고 전부 다 실행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의료계가 우리에게 보여준 불신을 생각해 본다면 의료계의 말만이 아니라 환자 그리고 우리 사회 전반이 함께 논의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료계입니까? 몇몇 일탈한 의사들입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몇몇 일탈한 의사들이 나온 것이 의료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료계에는 문제가 없는 의사들도 많아요. 근데 그 의사들도 CCTV 설치를 하지 말자고 하고 있어요. 윤리적으로 문제 없는 사람들은 CCTV 설치하자고 하는 게 낫습니다. 의료도 시장이기 때문에 CCTV 설치를 통해 더 많은 소비자를 유치할 수 있다라면은 비윤리적이지 않은 의사는 CCTV 설치하고 그거 광고해가지고 소비자들 더 많이 끌어들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이것을 주장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비록 윤리적이라도 CCTV 설치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가 있을 것이고 이것이 또 환자에게 전가될 것이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설문을 돌리고 있는 모든 의료계 의사들이 비윤리적이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청중들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희도 보통의 의사들이 성희롱이나 아니면 대리수술을 옹호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보통의 의사들은 오히려 환자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행태를 보이는 의료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태를 보이는 행위가 공정하게 처벌받고 근절되기를 바라겠죠. 그렇지만 우리 사회에서 의료 위축이 발생하는 이유는 CCTV를 넣었을 때 의료 위축이 발생하는 이유는 환자가 공정하게 소송을 제기했을 때가 아니라 그것이 악용되었을 때 자신에게 그런 불공정한 피해가 올 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근거가 무엇이냐 하면 결국에는 그냥 뿌리 깊은 불신이에요. 아까 전에 의료계의 본질 그거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 문제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지 않으면 어떤 제도가 와도 저는 소용이 없다라고 보고요. 그런 제도들을 같이 실행하면서 바꿔 나갈 때 수술실 CCTV도 제 기능을 다해서 우리 사회에서 좀 더 유익한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사들이 지금 어떤 소송의 문제점만을 고려해가지고 CCTV 설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자신의 역량 감소. 그러니까 역량 감소라는 게 소송을 전제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예슬 씨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지방종 제거 사례였는데요. 이 역시 VIP 신드롬, 즉 한예슬 씨가 받는 어떤 주목 때문에 의사가 더 잘해주려고 하다가 수술이 난 것입니다. 이거는 수술 방법적으로도 이미 증명이 된 것이고요. 이처럼 VIP 신드롬은 명확하고요. 실제로 병원 원장의 친지나 혹은 유명한 사람들을 수술할 때 수술 실패율이 높고, 또 다른 때 라이브 스트리밍 서저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류의 의사들이 직접 자신이 학생들에게 수술 과정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때 상당히 믿기지 않을 정도로 실패율이 높아지는 것들도 있어요. 즉 수술이라는 거는 자신의 경험적 본능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건데, 이것을 뭐 소송 이후든 지금 당장 누군가가 보고 있기 때문이든 이런 추가적인 상황 때문에 수술 실패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뭐 아무리 어떤 정의가 환자의 소송의 편을 들어준다 하더라도 당장 그 수술 과정에서는 의사는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의사가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말씀하셨던 VIP 신드롬 있다고 해서 VIP 수술 안 할 겁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수술 실패율 높아진다고 해서 그 인턴 전공의들 수술 참관 한 번도 안 시킬 겁니까? 그거는 아닌 거거든요. 결국에 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하는 것은 의사 개개인에 맞춰진 정말 편리한 제도가 아니라 환자, 의사 모두를 생각한 그런 제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네. 제 말은 네. 예, 지금 시간 차이 너무 나서 한 2분씩 더 넣어주세요 지금.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네네네. 아까 이 CCTV 설치를 통해 네네네.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네. 정말 이게 가능할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또 네. 하나로는 기본적인 수술에 대해서만 CCTV를 설치하자고 하셨어요. 아까 발언에서. 네네네네. 이 기본적인 수술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신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환자가 의사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환자에게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게 아니라 환자에게 어떠한 수단도 없기 때문이에요. 의료 기록이라는 건, 의무 기록이라는 건 결국에 병원 측에서 제공하는 거라고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에는 환자 측에서 조작의 가능성이 없는 주도적인 증거를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덮어놓고 나쁜 결과에 대해서 의사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의사의 경우에서도 환자가 이런 식의 뭐 그 근거 없는 의료 분쟁을 제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 CCTV가 보장해 줄 수 있기 때문에 CCTV 설치를 통해서 의료인이 가질 수 있는 신뢰를 보호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그 기본적인 수술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 의료계가 그 반대만 하고 있고 대안을 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의료 전문가가 아닌 제가 판단을 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뭐 레지던트들이 몇 년 차가 되면 실행하는 수술이라든가 뭐 어느 정도 되면 교수가 참관을 하는 하에 주도시킬 수 있는 수술이라든가, 수술 난이도에 대해서는 의사들이 굉장히 세부적인 기준으로 계량화해서 저희에게 제시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술에 대해서도 과연 CCTV가 미치는 그 영향이 클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소송을 진행할 때 네. 영상 매체에서 보이는 것들을 믿을까요? 의무기록 장치처럼 통계적으로 보이는 정보들을 전문가들이 믿을까요? 어차피 소송은 사실 어떤 분야에서도 원고가 직접 할 수 없는 거예요. 관련 변호사를 쓰게 되고 자문을 받게 되고, 또 자문을 받은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데, 그 판사가 전자의무기록 장치에 나타나 있는 수치들, 정말 말씀하신 대로 개량적인 정보들이 아닌 영상에 비치는 어떤 그 문맥적인 정보들, 그것들이 더 효과가 있을 거란 걸 전 믿을 수가 그러니까 없습니다. 수치로 볼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가령 그 심박도가 떨어졌어요, 수술 중에. 근데 그게 수치로 심박도가 떨어졌다는 것만 나오지 그게 왜 떨어졌는지 나오나요? 문맥을 읽어야지 그거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고, 그거의 원인을 파악해야지 누구 잘못인지 밝힐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사례 중에서 수술 중에 의사가 아이글래스, 그 구글 글래스를 차고 영상이 녹음된 채로 들어가서 수술을 집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죄가 없다는 그런 주장을 펴기 위해서 그것을 증거물로 제출을 했죠. 근데 결과적으로 그 안에 저장되어 있던 그 영상으로 판결이 뒤집혔어요.
자, 아이글래스 같은 경우는 각도가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CCTV 같은 경우는 현행법상 임의로 다른 각도를 비칠 수 없고 한 곳만 비치게 한 돼 곳만 있고요. 비추다 하더라도 그 뭐 의사가 무슨 수술실 여기저기서 다 수술하지 않는 이상은 그 한 곳을 집중적으로 붙이면 수술 부위를 집중적으로 붙이면 비치면 네 그러면 충분히 관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사가요, 수술을 할 때 한 부위라고 해서 한쪽에만 서가지고 계속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동선이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고 그러면서 등이 겹치기도 하고 가려서 안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정도의 효과를 얻으려는 CCTV는 내시경 카메라라든지 매스의 CCTV를 달아야 돼요. 아니면은 부분적인 정보로도 저희가 실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판별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가려진 때 뭐 못한다는 건 인정하지만 보여질 때 얻을 수 있는 효용을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CCTV라는 것은 보여질 때 수술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효용이 대리 수술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무후무합니다. 가령 흉부외과 의사가 심장에 이쪽에 건드렸어야 되는데 저쪽에 건드렸는지를 도대체 어떤 성능의 CCTV가 그걸 명확하게 잡을 수 있을지가 궁금하고요. 가령 그 경우 잡을 수 있는 거는 오른발을 다쳤는데 왼발을 수술한다든지 뭐 위를 다쳤는데 간을 수술한다든지 이런 아주 명백한 것들이고 이런 것들은 CCTV가 없더라도 사후적으로도 전문가들은 충분히 역추적하고 그것이 법정 증거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건드리지 말아야 할 부위를 건드려서 소송의 제기가 됐었는데 그 경우에 증거가 없어서 패소했다가 나중에 밝혀진 경우도 있어요. 밝혀졌지 않습니까? CCTV 나중에 없이. 밝혀진 그것은 CCTV의 문제가 아니라 그 녹취나 그런 기타 여러 그 의무 기록 외의 것들로 밝혀진 거고요. 말씀하신 의무 기록이 대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의무 기록이 네. 대체한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의무 기록이 대체할 수 없는 의무 사례가 기록이 대체했다는 게 CCTV 제외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CCTV 없이 네네네. 결국 해결된 사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결과적으로 해결됐다고 해서 그것이 앞으로 더 일어나지 말란 보장이 있나요? 그런 것이 그렇게 밝혀졌을 때 그 이후에 밝혀지지 않는 경우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 이후에 밝혀지지 않는 부분들을 애초에 잡아내기 위해서 저희가 CCTV 설치를 추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밝혀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전자의무 기록 장치의 의무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병원들 간에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라든지 의료 윤리 교육을 좀 명확하게 한다든지 지금 정말 상황이 심각합니다. 의료 윤리 교육 같은 경우 우리나라 학부나 본과 같은 경우 윤리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지를 않아요. 정말로. 이런 것들을 논의하자는 건데 우리가 지금 논의해야 될 거는 CCTV만이 줄 수 있는 효용을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CCTV만이 줄 수 있는 효용이 그 정해진 각도와 그 정해진 화질에서 모든 것들이 차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것이 정말 의료 분쟁 시 대리 수술을 제외하고 어떤 실질적인 효과를 재판부, 사법부 혹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회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일단 대리 그런 수술 면에 인정해 주셨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리 수술에 더해서 CCTV만이 줄 수 있는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그 문맥적 상황이 있거든요. 그 전자적인 기록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후에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현장의 기록이 있어야만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인정을 해 주셔야 논의가 나아갈 것 같고요. 일단 대리수술의 경우에는 대리수술 외에는 없다라고 말씀을 계속 해주고 계신데 그럼 대리수술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인정을 해 주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여쭙고 싶어요. 대리 수술 같은 경우는 생체 인식을 네. 통해 이미 완벽하게 차단이 생체 되고 인식 같은 네, 경우에는 시간 다 쓰셨어요 지금 이제. 안녕은 토론자만. 네, 쓰실 수 생체 있어요. 인식 같은 경우에는 들어간 것만 저희가 판단할 수 있고요. 마지막 과정에서 귀찮아서 떠넘기든지 아니면 그냥 전체적인 과정에서 귀찮아서 떠넘긴 후에 마무리만 자기가 하는지 그런 것까지 저희가 다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봐야 하는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있고 그 부분들이 환자에게 신뢰의 회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아 맞아,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시간 다 쓰셨습니다. 예, 참 치열하네요. 주제가 이게 참 비정치적인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치열해지는 토론은 쉽지 않은데 다들 준비 많이 해오신 것 같아서 보기 좋습니다. 예, 이제 마무리 발언 1분씩 하시겠고요. 아까 모두 발언을 찬성 쪽에 했으니까 마무리 발언은 반대 쪽에서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가 수술실 내부에 있을 때는 절대 대리 수술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자신이 수술실 내부에 있으면서 수술을 떠넘겼을 때 발생할 리스크를 자기가 수술실 내부에 있으면서 감수할 의사는 없어요. 지금 발생한 모든 대리 수술 사건에서는요. 수술 집도의가 수술실 안에 제시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정말입니다. 이건 구조적으로 있을 수 없고 그럴 의사는 없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절대 다수의 의료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를 아니 어쩌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를 살리겠다는 신념 하나로 밥을 굶어가고 잠을 줄여가면서 수술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이익이 아닌
어떤 사회가 이들에게 보내는 신뢰 그리고 이들이 갖고 있는 신념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정말 회개망측한 이런 농단 사태에 대해서 의료인들 분투해야 됩니다. 사무치는 분노를 느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또 그들을 응원할 수 있는 데서는 따뜻하게 응원하자는 말씀입니다. 다만 CCTV는 그러한 것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무리 발언 해주십시오. 네. 방금 그 의사들이 제시를 할 때는 그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환자가 잘못되는 리스크를 감수한다라고 표현을 해주신 거거든요. 제시를 하지 않았을 때 감수할 수 있는 리스크를 제시를 할 때는 왜 감수하지 않는지를 저는 일단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저희가 지금 이 수술실 CCTV를 설치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서로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의심하지 않을 권리, 믿어도 된다는 한마디를 해주자는 거예요. 이 한마디가 그렇게 불편하고 부담스러워해야 하는 걸까요? 그 한마디를 신경 쓰느라 생명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 의사들이 그렇게 환자들을 경시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저희들의 보통의 의사와 저희들의 보통의 환자들이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대우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CCTV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그냥 효용이 없다 혹은 돈이 많이 든다 이런 반박으로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생명권의 가치를 지나치게 경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시간 딱 맞게 쓰셨습니다. 네. 이번 토론을 지켜보시면서 이제 심사위원단의 표정에 수심이 가득해 보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요. 찬성과 반대 편말을 제가 셋둘 하나라고 하면은 동시에 들어주시면 됩니다. 옆에 컨닝하지 마시고, 예, 저희는 극중주의 이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찬성 반대 하셔야 됩니다. 자, 예, 그러면 다들 셋, 둘, 하나. 여덟. 예, 찬성 5에 반대 8입니다. 정말 치열하게 토론했고요. 예, 진짜 5대 8이면은요. 두 분만 마음을 더 돌렸으면은 역전이에요. 이게 참 이렇게 치열하게 이제 토론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찬성 측 먼저 들어주신 분 한 분 말씀을 들어보고 싶네요. 찬성 측 들어주신 분? 예. 예. 저도 개인적으로 드디어 오늘 처음으로 틀렸습니다. 네. 느낌상으로 틀릴 줄 알고 찬성을 저는 들었는데 왜 들었냐면 오늘은 이제 역시 준결승전이니까 예. 그 평가 기준도 좀 틀려야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저는 오늘 4강전이라서 토론자들의 좀 스킬 부분을 좀 많이 봤어요. 근데 다른 부분보다도 사실 전문성이야 저도 살짝 훑어봤던 인터넷에 그런 내용들을 잘 정리를 양쪽 다 하신 것 같은데 찬성 쪽이 오늘 토론에서 좀 이렇게 상대방을 자극하는 게 있더라고요. 막 끼어들고 그래서 정말 큰 토론을 하려면 저런 스킬도 좀 필요하다 싶어서 저는 찬성을 했습니다. 예. 예, 또 좀 반대측 들어주신 분. 예. 반대했습니다. 예. 저는 제가 오늘 이제 평가단에 처음 오는데요. 실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저는 CCTV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토론의 스킬에 대한 문제보다는 그런 거에 더 많이 천착을 했고 특히 이제 전자 의무 기록이나 이러한 부가적인 걸로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게 많이 있지 않을까. 오히려 신뢰는 눈에 보이는 CCTV보다는 다른 것에 의해서 형성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근본적인 내용 때문에 그랬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그러면 오늘 또 심사위원 단장을 맡고 계신 김철근 우리 단장님이 또 저도 방금 면접 보고 왔습니다. 6층에서. 아 진짜요? 예. 방금 면접하면서 내가 토론했던 입장하고 정반대로 또 심사를 바로 예. 봐야 되는데 우리 저 반대하시는 분 그 논리에 따라서 반대하고 찬성하면 안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된다는 찬성하는 입장인데 네. 제가 반대를 들었어요. 전 찬성하는 분 논리를 잘 핀다고 했지만 훨씬 좀 충격적인 일들이 많을 건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부각시켰으면 어쩔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역시 토론은 이제 논리 증거 능력이라든가 입증 능력 또 토론 장악력 이런 측면을 좀 봤는데 그 반대측의 논리 그러니까 수치라든지 아니면 뭐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돋보였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김홍균 토론자 축하드리고 안호건 토론자 위로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게 저희가 편의상 지금 토론 한 30분, 40분 정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주제만 갖고 100분 토론해도 모자랄 주제이기 때문에 사실 더 다양한 관점을 건드렸으면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어쨌든 A조 토론 배틀 여기서 마치고요. 몇 분에 속개하죠? 3시에 저희가 B조 토론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